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수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원 제5선거구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출신 교육원 김정호입니다. 이번 도정 질문 사례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학의 행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시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학교 현장과 교육당국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7차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여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1951년 연구학교 규정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각종 연구, 실험, 시범학교, 이하 연구학교 표기 이를 지정하여 운영해오는 등 내실을 기해왔습니다. 교육의 발전적 변화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접근과 교육의 교육 방법의 개선, 교육 내용의 효율성 제고, 교원의 자질 향상력이 백년될 때 가능하면 연구학교 운영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1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방안을 놓고 지정, 취소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행정으로 무리를 빚고 있으며 더욱이 이와 관련한 공문 발송 시기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들의 볼멘 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도내 연구학교는 760여 개 학교 중 308개 개로 필요 이상의 많은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학교의 운영도 형식적이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연의 연구학교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는 이유로 우죽순으로 늘어나는 연구학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10학년도로 이를 종결하고 2011학년도부터 도교청 신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열흘 후 12월 22일 도교육청은 새로운 연구학교를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연구 지정 학교들의 반발을 우려 29개의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한다 라는 새 지정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였으나 또다시 연구 지정 반대 학교들과 일부 교사들의 반대 의견에 걸쳐 12월 29일 지정 취소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고 지정 취소 재확인으로 상황은 종결된 듯 싶었으나 하루 뒤 도교육청은 도 지정이 아닌 교과와 타 기관의 연구학교에 대한 공문은 계속 이어간다는 공문의 내용의 공문을 재발송하는 등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하루가 다르게 연구학교 지정과 취소가 번복되면서 행정의 난백상을 여실히 드러내 일선 학교들은 물론 교사들의 혼란이 이어졌고 특히 도교육
도교육청 자체 지정 방침후 교과와 타 기관의 연구학교 지정을 알리는 공문이 서류 접수 마감 열흘을 남겨둔 방학 중인 지난 12월 30일 발송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도교육청이 유초 중고등학교에 보낸 연구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보면 2011학년부터 도지정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과 기본 운영 방향을 담고 있는데도 교육감 결정 아닌 학교 정책 과장의 전결로 공문을 생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같은 해 12월 22일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당초 운영 방안과 다르게 이를 번복하고 다시 도지정 연구학교를 6개 영역 29개교를 신규로 공모 절차에 따라 2011년 1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또다시 일주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 25일 연구학교 운영 방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 지정 계획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학교 정책 과장 정결로 생산 발송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는데, 이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학교 정책 과장이 임의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리원은 생각하는데, 이민의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께서는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고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새로운 조직책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재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성이 있는 관계 규정이나 규칙은 당연히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교육청은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청 사무의 전결 규칙을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조직체계인 부서명칭과 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 이관된 업무를 그대로 담고 있어 업무 처리에 혼선이 야기되었고, 새로운 사무에 대한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결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님께서 임하지 않는 모든 문서에 대해 직접 결재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소리하여 관계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생산 발송되는 문서는 그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문구나 용어 하나하나에도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혼란이나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0일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보낸 2011학년도 연구학교 신규 지정 개혁 공문의 내용을 보면 기 C단계 연구학교 운영 개선 방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연구학교 지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아래 내용에도 도지정 연구학교 신규 지정 6개 영역 29개교의 계획을 담고 있어 개선 방안에 따라 지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지정하라는 것인지 서로 상반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9일에도 도교육청이 생산 발송한 2011학년도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신규 지정 관련 수정 계획의 공문을 보면
도지역 연구학교 신규 지정 계획이 연구학교 운영 방안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교사들의 판단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없고 학교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규 지정 계획을 취소한다라고 취소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 방안 마련 시 학교 현장으로부터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만약 개선 방안 마련 시 학교 현장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 또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다.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여론에 흔들려 하루가 다르게 연구학교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고 공문 생산이 남발되고 공문 내용 또한 신중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내용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 파급되어 행정의 난백성을 보인다면 누가 전국교육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혼란을 조장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잦은 계획 변경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주요 원인이 기획 업무와 지정 운영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가 모든 업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연구학교 기획 지정 운영 평가와 분석 일반화의 모든 업무를 교육 연구정보원에 일괄 위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학교는 매년 공개 보고회를 통해 많은 교육적 성과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교육학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모든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과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부 동료 교사의 무관심 속에 연구학교가 운영되어 연구 내용의 부실과 업무 과정을 초래하였고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지정이 지나치게 많아 지정 영역의 운영 과제를 잘못 인식하고 소홀히 여겨 단면 과제를 상이하게 추진하였는데도 지도감독처는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를 보였으며 연구의 실적과 연구 결과나 운영 성과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대회 입상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과하여 승진의 혜택을 주는 인사제도는 연구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일조한 면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연구학교의 지정 운영과 연구 관리의 중복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정받기 위한 경쟁만 있었을 뿐 연구 실천 과정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는 소홀하게 운영되어 공개 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가 일선 학교에 일반화될 수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지적됐는데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구학교 지정 현황을 보면 도지정연구학교 수는 2006년 6학년도 95개교에서 2007학년도 196개 학교로 급증하였으며 2010년 현재 전체 초중등 학교 757개 교 중 31.7%인 240개 교가 도지역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연구학교의 지정으로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지고 다수 속의 소수가 얻어가는 심리가 작용하여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중 투자로 인한 효율성 증대와 연구학교의 내실 있는 지도를 위해서라도 현행 연구학교의 수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공감하고 있지만
7번째 질문입니다. 도지능 연구학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몰년을 적용하여 신규 연구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기존 연구학교도 지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이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해도 이를 실천하는 교사들이 외면하거나 호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연구시범 운영의 취지에 맞춘 진실한 운영과 실패도 교훈이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개선해 연구학 교수를 현행보다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과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에 대해서도 시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통학로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통학구역에 대해 취약 아동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 편제, 장기적인 학교 규모 예측, 통합 편의, 지역 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 초등학교에 지정 취업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가등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와 제22조에는 초등학교의 작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 이중 신고 및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했을 때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제277회 임시 회기간 중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동료 의원이 전북도 내 일부 초등학교 위장 전입과 통학구 위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임실교육지원청 관할 마음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 2개교에서 전체 유치원생 26명 가운데 61.5%인 16명과 전국 수초등학교 등 6개교에서 전교생 524명 가운데 57%인 299명의 학생이 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여 통학구역이 다른 실제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십시 일반 부당한 교통비로 매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정당하지 못하고 입법인지 알면서도 농촌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이를 묵인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니 마땅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어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있는 학생이건 모든 학생이 좋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일이 농촌학교 살리기에 공헌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닐지, 이것이 바른 교육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마땅히 좋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에 구심적으로 마땅히 운영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근본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입법을 하는 학교를 관할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묵인한다면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학군 배대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원 소요 및 수급, 단위학교의 예산 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점에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반치되고 묵인된다면 더 큰 문제는 전세버스와 학부모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사고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인지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채 학생들의 안전대책에는 소홀히 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한부모들의 자발적으로 버스업체와 계약하여 이루어진 일로 직접 책임은 버스회사에 있는 만큼 학교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별다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나 교통사고 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할 교육청마저도 통학구역을 넘어 통학버스의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